저는 이선진이고요. 비단아씨입니다. 노상원 씨랑 좀 어떻게 먼저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2022년도에 2월에 처음에 방문하셨었고요. 소문 듣고 찾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역학 공부를 조금 하신다고 하셔서 저한테 점을 참 잘 본다. 이 정도 점을 보면 명리학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하면 거의 대한민국 탑을 찍을 것 같은데 자기가 조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수업을 조금 해주셨어요. 명리학 수업을. 그래서 이제 30차례를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30차례를 다 점을 보고 다녀가신 건 아니었고 수업했던 날도 이제 있었었고요. 수업하고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뭘 물어보고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인연이 이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점을 보러 갔는데? 그냥 본인 거, 자기 식구들 거, 뭐 이런 거 조금 보셨고, 정권이 바뀌면서 내가 옷을 벗고 나왔다. 하면서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처음에 고민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대전에서 내가 철학관처럼 이걸 했는데 군인들의 와이프들이 다녀가면서 내가 이제 얼굴이 노출이 되면 안 돼서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재도 전화로도 이렇게 직업으로 좀 삼고 있다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용현 전 장관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연락했던 시점은 좀 언제일까요? 저한테 처음부터 김용현을 물어보지 않으셨고 또 다녀가시면서 조금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였는데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김용현을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윤석열의 오른팔이 될 수 있을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되면 나도 다시 이제 복직이 조금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용현을 몇 차례 물어보셨고 그 후에 2023년 제가 기억이 잘 사실은 안 나는데 이맘때보다 조금 더 일렀던 것 같기는 한데 두 차례 이제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났던 사람들은 이름은 사실은 김용현은 기억이 나고요. 보통 이제 일반 군인들을 많이 적어가지고 오셨었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김용현과 내가 선후배 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돼야 된다. 그 일이 되겠느냐를 정말 질문을 조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힘들다 안 돼요. 안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했었고 또 그거 말고도 어디 회사에 고문으로 조금 내가 들어와줬으면 하는 제의를 좀 받았는데 차라리 그럼 이걸 하는 게 낫겠어요 하길래 오히려 그 방면이 더 좋으실 것 같다고. 이 정부와 이제 나라와의 일할 수 있는 논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차라리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했는데 되게 확신하셨어요. 뭔가를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무조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예요. 1년을 남겨놓고 탄핵이 된다고 제가 점을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서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했더니 절대 탄핵될 일이 이제 없다고 그거를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탄탄한 걸 하고 준비하고 있다. 네네네. 그 말했던 시점이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탄핵이 될 거다 얘기했던 시점은 좀 언제일까요? 202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반기 일치 전반기. 김용현하고 내가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2023년 전반기라는 네네. 말씀. 네네. 이 일이 안 될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데 거기에 밑에 다른 군인들의 이제 48자를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뭐 누구와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행이 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아까 그 일반 군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노상원 씨 본인이 이거 군인이에요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점을 보면서 이 사람도 장군인데 여자인데 이 사람이 근데 군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군인이 맞아요 했더니 이 사람 군인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점을 봤죠. A4지가 꽉 찼었어요. 꽉 이름 생년월일 해서 꽉 차게 갖고 왔으니까 그래도 뭐 1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실제 생일은 다르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청와대에 이제 있는 사람들, 거기 연관된 사람들의 48자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길래 여기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볼 정도면 나중에 소문이 나면 김건희도 저한테 점을 보러 올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그럼 저희 집에 올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통령의 생일은 다르다. 표기되어 있는 거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가지고 점을 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굉장히 확신하게 확고하게 말씀하셨고 몇 차례 정도 그 김용현 사주를 풀이를 했는지를. 저한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김용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좀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알려주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나란 일. 그러니까 22년도 2월에 오셨잖아요. 근데 22년도에는 다시 뭔가 나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당들과 같이 이제 좀 일을 같이 한다고도 이제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23년이 되고 나서는 다시 내가 거기에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한테 이제 말씀을 그렇게 표하셔서 아 되게 가고 싶어 하시나 보다 해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세요 했는데 김용현이가 뭔가가 되면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잘 풀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 물어보던가요? 그 대통령실이라는 워딩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라는. 뭐 청와대 이런 네, 대통령. 내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고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 청와대라고 했나요? 대통령실. 근데 다시 거기 가가지고 일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니 방법이 또 있지 이렇게 조금 하셨어요.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네. 김용현이라는 이름과 네.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했던 노트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노트에는 어떤 내용들? 자기가 이제 써가지고도 해서 혹시라도 거기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서 수첩에는 노상원 씨가 들고 왔던 이름이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풀어야 연습 삼아 되니까 할 수 있는, 연습 삼아서 네. 뭔가 생명을 넣고 이름을 쓰고 했었던 노트가 본인의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못 찾고 있어요. 김용현이라는 이름을 보고 네. 이 사람이 그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파악을 하셨나요? 저는 그냥 군인으로 봤어요. 본인으로만? 네. 그러면 저기 노상원 씨도 이 사람이 누구다? 직책이 처음에는 뭐다? 얘기해주지 이런 않았어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얘기한 적은 있나요?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그때 당시? 선후배 사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장관은 아니었고 네네. 장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장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표현하셨어요. 장관이라고? 네. 장관이 되기 전이죠. 그건. 네, 국방장관이라고 했나요? 네. 국방장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이미 다 된다는 확신하에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내가 이게 뭔가가 잘 되면 여름쯤 되면 이제 서울에서 그냥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올해 얘기인가요? 작년 얘기죠. 작년? 네. 그 작년에 여름쯤이라고 했으면은 올 여름을 뜻하는 거예요. 올 올 여름. 여름에. 네. 그래서 전 뉴스를 보면서 아 어쩌면 이 계엄이라는 것이 올 여름에 원래는 뭔가가 터졌어야 될 것이었는데 조금 늦춰졌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봤는데 뭔가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한테 뭔가 물어봤던 것과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한데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나 하고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군인들을 계속 물어봤었고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을 물어본 것은 2023년이 아니라 2022년도에도 군인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떤 부분을 물어봤어요? 군인. 내가 이 사람과 뭔가 함께 할 때 얘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 나를 잘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함께 우리가 할 때에 뭐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당들이 봤을 때는 운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물이 조금 있는 운이 나쁜 사람이 하나 끼면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의아했던 거는 나이가 많이 있는 군인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조금 젊은 층의 군인들도 조금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 군인들 명단을 갖고 왔을 때는 직접 적었나요? 아니면 출력물인가요? 적었어요. 진짜. 적었어요. 네. 그 자기가 뭐 볼펜 같은 걸로 네네. 적어서 그 본인도 그거 가져갔나요? 다시? 네, 가져갔어요. 군인들 사주 막 물어보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거 꾸미나? 라는 생각 혹시 안 드셨나요? 느낌이라던가? 글쎄요, 그건 사실 몰랐고요. 네. 내 편을 만들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젊은 군인들을 가지고 나와 함께 뭔가를 했을 때 얘가 나를 뒤통수를 치지 않겠냐라는 발언은 가만히 그냥 있는데 우리가 뒤통수 치지 않을까요? 칠까요?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 뭔가가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구나를 그대로서 그때 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업을 물어보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건 언제쯤이고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저렇게 군인들을 많이 물어봤었구나. 그래서 김용현이 잘 돼야지 내가 뭔가 복직할 수 있을 일도 생긴다라는 표현을 하셨구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전 봤던 것들이 그 나한테 확인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저런 거였나? 이제 저는 생각. 그 거사라는 큰 일이 네. 여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뉴스에는 갑자기 큰 일이라고도 표현을 안 하셨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이제 이 정도로 표현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거사 뭐 이런 얘기도 안 안 하시고 하고, 그냥 네. 뭔가 하려고 하는 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혹시 그분이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선생님만 찾아뵙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도 또 있어요. 물어본 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왜냐면 그분이 어떤 스님하고도 조금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군인들을 물어봤을 때에도 이 사람이 어때요? 좋아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끝까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지, 배신하지는 않을지,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그분들과 연관을 계속 맺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뭔가 그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서였어요. 그분은 정말 복직하고 싶어 하셨어요. 본인이 뭐 때문에 불명예 제대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하신 적은 정권이 바뀌어서 네. 정권이 바뀌면서 내가 옷을 벗고 나왔다고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저도 뉴스 보고서 성추행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저도 집에서 둘이서 둘이서 그렇죠. 한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 계시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데. 그죠. 그러면 이 계속 배신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뭔가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성패를 좌우하는 게 배신이라고. 네,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질문 자체를. 혹시 뭐 다른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아시는 말고 윤석열의 무슨 오른팔, 왼팔 얘기를 사실 좀 나눴던 게 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무섭고요. 10시 반에 뉴스 보고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무서워서. 전쟁이 날 것만 같고 나라가 뒤집어질 것만 같아가지고 빨리 이 어수선한 이 나라 시국이 빨리 정리가 돼서 좀 안정이 돼서 저 진짜 무서워요. 사실. 제보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보를 했던 거는 정말 놀랬었고요. 지금 뭔가가 계속 하나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듯이.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뭔가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였다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의사도 변명 얘기하지 않잖아요, 환자들.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제 이야기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